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뽑아내는 검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할 때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압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뭐를 숨기고 싶다거나 뭔가 이건 밝혀지고 싶지 않다거나 어쨌든 자기만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데 범죄자들은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게 되면 자기가 처벌받고 자신의 신상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한 정서적인 반응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신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돼요. 네, 그때 나타나는 신체의 반응을 장비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그 장비를 몸에 부착을 해서 신체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호흡 반응, 피부 전기 반응, 심장 혈관 반응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검사 받으면 100% 거짓말하는 사람 밝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아닙니다라고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긴 하지만 오류율, 오차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의 예를 들어드리게 되면 우리가 DNA 검사를 해요. 친자 확인 검사합니다. 칫솔 가져가서 친자 확인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과서를 받아요. 그러면 그 결과서에는 친자일 확률 99.99999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100%가 아니죠. 근데 그 결과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내 친자구나 확신을 해요. 내 친자 아니야. 100%가 아니니까 나 못 키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 과학적인 거니까. 그 결과서가 믿을만 하니까 자신의 친자임을 알고 믿고 키우게 되는 거죠. 그 과학적이라는 거에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그래프 검사도 하나의 과학적인 수사 기법 중에 하나다. 현존하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다. 수사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고 검사 받아서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반면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진실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 사람이 이 검사를 받았을 때 진실 반응이 나와서 그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면 이 검사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필요한 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가 과학적인 수사 기법 중에 하나고 그 오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사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제가 그리고 굉장히 이 검사를 하면서 보람되었던 게 성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저희에게 많이 접수가 됩니다. 저는 여성폭력 사건 전문 수사관으로 검사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건이 오게 되면 그 사건은 당사자들 진술밖에 없어요. 저희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의자, 피해자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대립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저희에게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럼 피해자도 이 검사 받겠다고 나서요. 오십니다. 진짜 피해를 입은 그 진실한 피해자는 이 검사를 받고 진실 반응이 나와서 수사가 종결될 때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거기에서 본인의 억울함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 판결까지는 저희가 따라갈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수사 과정의 종착역은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소 의견이 송치가 됐다? 그러면 그 피해자, 진실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함이 풀어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그러한 사건, 진짜 성관련 사건,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진짜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검사 업무에 임하고 있어요. 서류를 이제 받으신 담당 형사님은 그거를 증거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본인 수사관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되면은 검찰에 송치를 하겠죠.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재판정에 가겠죠. 그럼 재판정에서 그 공판에 있어서 증거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증거로 쓰인다 하면 정황 증거로 쓸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100%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있는데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으시는 분은 이 검사의 수사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서류, 그 검사 결과가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셨을 때부터 검사 진행되는 전반적인 상황이 그 조건에 다 들어가요. 네. 검사실도, 장비도, 검사관도, 일정한 절차도, 동의도 다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증거로 사용되는 조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검사는 그래도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여기 오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 굉장한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밝혀지지 않은 거면 다시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에 결국 의지의 차이. 의지의 차이. 그러면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자기가 하겠다고 어쨌든 말을 한 사람당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수사 방법이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하겠다 하면 여기 의뢰가 되는 거고 아닙니다. 거부하시면 여기 의뢰가 안 돼요. 가해자들. 가해자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꽤 많아요. 그래요? 그냥. 가해자도 한다. 가해자 자기도 억울하니까. 안 믿는 거. 그럼 하겠다라고 한 시점부터 얼마 정도 후에 검사로 올 수 있어요? 하겠다 하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검사 의뢰를 받으면 한 3, 4년 3주 후에 인정 3주라고 보면 되죠. 3번 하겠습니다. 네, 3을 고르셔요. 그러면은 피검사분이 3을 고르셨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다음에 3을 골랐냐는 질문에 반대로 대답을 하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검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이 RQ예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CQ라는 게 있는데 그 CQ와 RQ의 반응의 차이를 보는 게 폴리그래프 검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관련된 RQ와 사건과 관련이 없는 CQ, 그 CQ는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로 대답하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실한 사람은요 사건 관련 검사에 있어서 그 사건 관련 질문보다 그 CQ, 내가 반대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대답하는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검사 기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장비를 착용하고 숫자로 하는 검사를 진행을 해 볼 거예요. 네. 숫자 1을 골랐습니까? 예. 아니죠. 숫자 1을 골랐냐는 질문에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아니요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 골랐으니까 아니요가 진실이죠. 숫자 1을 골랐습니까? 아니요. 숫자 2를 골랐습니까? 아니요. 숫자 3을 골랐습니까? 아니요. 숫자 4를 골랐습니까? 아니요. 숫자 5를 골랐습니까? 아니요. 숫자 6을 골랐습니까? 아니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작동되면은 오른팔에 공기를 주입할 거예요. 혈압 재는 정도의 압력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장비를 놓는 검사실을 이렇게 소음 방지 방음벽도 하고요. 이 규격이 다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소리라든가 어떤 그런 외부의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아까 증거 능력 말씀도 드렸는데 증거 능력 인정 조건에 검사실의 조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규격에 맞춰서 다 전국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하는 스틸 테스트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른팔에 공기 주입 들어갑니다. 혈압 재는 정도의 압력이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검사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하고 엉덩이하고 발에 다 이제 움직임 감지가 다 돼 있어서 왜곡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팀 테스트, 스팀, 네. STAM, 예, STIM. STIM 무슨 뜻입니까? 스팀이? 그냥 그 테스트 이름을 아, 그렇게 테스트 이름. 네. 그다음에 그 이상 반응한다는 것은 주로 어떤 행동들을 가끔 하나요? 피해자들이, 피조사자들이? 엉덩이를 찧었다, 관략근, 관략근, 그리고 발가락. 발가락. 네. 왜 그런 걸 행동을 하죠? 일단은 거짓된 사람은 네. 어쨌든 이 검사를 망가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진실한 사람은 안내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른 저희는 진실함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 모르지만 결론으로 나온 진실한 자는 안내에 순응적이에요. 예. 해달라 하면은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아 알겠습니다. 그대로 다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심호흡을 한다거나 호흡으로 왜곡 행동을 하고 손가락으로 움직인다거나 엉덩이 관략근에 힘을 준다거나 발가락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차트가 잘 나오지 않도록 그런 왜곡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를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왜곡 행동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관찰을 해서 그런 행동이 계속될 때에는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하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온전한 차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차트를 도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좀 여러 군데를 봐야 됩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이것도 관찰을 하면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김 선생님. 숫자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겠어요? 4 하겠습니다. 네, 4를 골라주셨어요. 똑같아요. 숫자 1, 2, 3, 4, 5, 6 뭐를 골랐냐는 질문을 제가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소리를 내어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할 거예요. 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숫자 1을 골랐습니까? 숫자 2를 골랐습니까? 숫자 3을 골랐습니까? 숫자 4를 골랐습니까? 숫자 5를 골랐습니까? 숫자 6을 골랐습니까?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경찰이 되는 방법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심리학과도 다니면서 그 경찰과 부전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 인체 시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문제 분석 요원 뽑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아직 자격 조건이 안 와서 아직 안 되세요? 준비 이제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시겠어요. 범죄 분석 쪽으로. 경행으로 먼저 들어가서 먼저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차근차근 하는데 안 될 경우는 범죄 분석도 도전하시고 해가지고 왜냐면 관심이 지금 있으시니까 네. 심리학 쪽으로도 공부하시고 하니까. 네. 저는 원래 법의학자가 꿈이었었는데 재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고 그냥 학원에서 계속 그 애들 가르치는 거 일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범죄 심리학이랑 이제 현장 그 감식하는 거를 관심이 원래 있어가지고 그쪽 둘 중에 한 분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과학 수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좀 제대로 정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경력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과수 따로 뽑고 네네. 일반 공채 또 따로 뽑고 경행 특채 또 따로 있고 네. 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법의학 쪽에 또 관심 있으시면 과수로 오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국가수 쪽으로도 생각을 그럼 하셨던 거예요? 네. 국가수 쪽으로. 거기는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더 전문화죠. 우리는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고 꼭 그 업무만 하는 그런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는 그 이제 그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야를 좀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군데를 도전을 하셔서 되는 대로 일단 가서 그 업무를 하면서 또 안 맞으면 또 옮기면 되니까는 일단 들어가셔야 돼. 뭐든지 뭐를 하든지 일단 들어가서 부딪혀보고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해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제 들어가서 그 현장 감식 요원 공채도 있고 국가수 쪽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경찰학과니까 경찰 행정 그 특채도 알아보시고 나이가 조금 28. 한창이시네요. 한창 젊으시니까는 그렇게 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네.